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차린 걸 진짜 저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 눈으로 내 발로 파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대표님, 개인 매장 첫 오픈할 때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님도 처음에 막막하셨죠? 그쵸, 저도 너무 막막해서 제가 오늘은 좀 오픈할 때 좋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 가게 오픈 준비하면 제일 먼저 입지랑 상권 조사 하잖아요. 정말 많이 중요한가요? 7, 80%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머무는 자리인지를 잘 봐야 돼요. 유통 연구만 보고 근데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매출로 연결되는 고객층은 어떤 식으로 불러내는데요? 예를 들어 뭐 버스 정류소 이런 데 보면 사람이 멈춰서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큰 길에 가면 사람이 진짜 많은데 거기는 팽팽 다니는 거리라서 사람이 다 이렇게 시냇물처럼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큰 길에 있는 매장들은 오나 잘 안 되고 정류소를 끼고 있는다던가 멈추는 자리, 버스가 서는 자리 이런 자리에는 기다리면서 뭔가 구매도 일어나고 홍보도 되고 사진도 찍고 해서 그런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 모기를 선정할 때도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어요. 저희 손님이 원하는 공식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이 정도 연령대에 이 정도 수입이 있고 자녀는 한두 명 정도 있고 부모님이 가끔 방문하는 고객층이 있는 자리를 가면 저희는 항상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내 손님하고 여기에 사는 손님의 패턴하고 일치하는가. 고객 상권 조사에서는 고객 생활 패턴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그쵸. 거죠. 자기가 파는 객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의 수입이 너무 작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소비를 하러 손님이 찾아가거든요. 어쨌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걸 찾아갈 거고 소비 패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유카미가 제일 처음 본점 낼 때는 사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그 자리를 택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차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항아리 상권이라는 데서 장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모여서 그 안에 상가가 밀집돼 있어서 거기서만 소비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진짜 업종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경쟁이 없죠. 상가가 생길 자리도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특히 탕정이 우리나라에서 미취학 아동 1위래요.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싫어하고 근데 또 외식은 하고 싶고 네. 그럼 동네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딱 여기 탕정이 약간 그런 항아리 상권이에요. 그 매장에 제한이 그냥 들어왔었어요. 김당에 있는데 이제 크게 지어줄 테니까 너네가 원하는 식으로 한번 지어줄 테니까 장사를 한번 해볼래? 라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다가 해보자. 저희 한 몇 명이 있었거든요. 좀 마음 잘 맞는 친구들. 혹시 하다가 망하면 터져서 1년 다시 돈 모아서 만나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카미를 차리게 된 거야 진짜. 본모지에서 본점을 성공시키신 거네요. 진짜 저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근데 신북당점 처음 할 때도 아파트 입주 전이라 맨날 공사장 아저씨들 다니고 거기서 공사판이었어요. 와, 엄청 대단하시네요.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고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신불당에 베스킨라빈스 첫 번째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들어온 게 저희였거든요. 베스킨이 들어왔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밖에 없었으니까 손님들이 한 번 와주고 두 번 와주고 손님들이 또 가르쳐준 경우도 많았어요. 이건 이렇게 해봐라 사장님 열심히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기회를 두 번 세 번 준 것도 되게 많아요. 예비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발품을 팔면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3가지를 꼽아주시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이템을 정하고 상권을 보러 가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업의 아이템의 주요 타겟층이 누군지를 명확히 판명해야 돼요. 나는 얼마를 버는 가족 손님이 있는 그리고 자녀는 한 몇 살짜리 애들이 몇 명 있는 이런 엄마가 타겟이야. 보리밥이나 이런 걸 판다고 치면 50대 엄마가 이제 애들 다 출가시켜 놓고 운동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엄마가 타겟이야. 이 타겟이 있는 상권을 찾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1등이 누군지 나랑 동종업계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동종업계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밥을 먹으러 갈 때 야 오늘 짜장면 먹자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짜장면 뭐 동태탕 뭐 덮밥 이게 내 모든 점심 상대의 경쟁자예요. 모든 외식업은 다 같이 그 상권에 있으면 경쟁자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 삼겹살집만 봐요. 내가 만약 여기 들어갈 거면 삼겹살집이 몇 개 있는지 삼겹살만 7일 내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날은 뭐 샤브도 먹을 거고 이런 업종이 많으면 그만큼 손님이 많이 모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또 나눠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을 뒷받침해주는 인구가 수요가 그 상권에 있는지 타겟층이 그 안에 얼마나 있는지 전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정보가 처음 하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적으로 요즘에는 찾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도 데이터적으로도 보고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매장 앞에 있어요. 몇 시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지 어느 식당을 많이 들어가는지 진짜 내가 볼 때 괜찮은 자리라고 봤는데 손님이 그냥 지나치는 자리인지 그 앞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냥 길게 볼 때는 그냥 2주 정도도 보는데 일주일만 봐도 패턴이 거의 다 나와요. 그냥 내 눈으로 내 발로 파는 게 제일 빨라요. 거기 있으면서 저도
밥을 먹고 해야 되잖아요. 손님이 많이 들어가는 식당에 나도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진 사람들인지 파악을 하는 거죠. 저녁에는 또 뭘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던 자리 중에 지나다니는 게 많아 보여서 실제로 한 일주일 정도 보고 식당에도 들어가서 앉아봤더니 뒤에 보니까 가족은 다 흘러가는 자리였고 아저씨들이 이제 일 끝나고 한잔 하러 오는 그런 식당들만 잘 되는 상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옆에서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좀 심하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엄마들 애들 안 데리고 가잖아요. 저희가 먹자 골목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 하거든요. 저희는 먹자 초입에만 들어가요. 입구 쪽에 있고 먹자 초입에 있나 먹자 끝자락. 그 이유가 가족 손님이 올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회식이 저희는 좀 많다 보니까 그 회식 손님이 술을 먹으러 이 차를 갈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저희는 항상 찾아다녀요. 들어오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자리들을 눈여겨 항상 봐놔요. 그래서 그 자리가 나오면 바로 잡을 수 있죠. 대표님 요즘은 인테리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분위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 오픈할 때 이것만은 꼭 신경 써야 한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동선이죠, 동선. 예쁜 것도 이제 손님의 시선을 끄는데 한몫해서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방도 그렇고 홀도 그렇고 그래도 동선이 어느 정도 잘 나와야 세 걸음 움직일 거 뭐 두 걸음만 움직여서 하다 보면 손님도 더 잘 챙길 수 있고 이 속도전에서 다르다 보니까 동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원 동선을 신경 써야 해요. 손님의 동선을 신경 써야 해요. 둘 다예요. 왜냐면 손님이 들어오는 동선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면 겹치잖아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못 몰랐을 때는 다 보여주고 싶어서 다 오픈시켜 놨었어요. 바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보여줘야 될 곳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곳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훨씬 손님들한테도 좋고 저희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직원들만 일해야 되는 공간은 청소도 막 자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오픈시켜 놓으면 손님이 나가라는 건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나가는 손님이나 들어오는 손님이나 최대한 좀 덜 겹치게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쓰는데 이번에는 동선이 완벽할 거야 해도 이거 좀 아쉽다 이런 게 항상 매장마다 있어요. 제일 최근에 오픈하신 평택점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 쓰세요? 모든 매장이 연기를 제일 많이 1순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손님이나 회식 손님이 많이 오니까 좌석이 좀 편하게. 평택점은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너무 매장이 자체가 길었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중간 동선에 뭔가 넣어서 개선을 해보자 약간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느꼈을 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룸은 다 못 만들어 드리지만 그래도 저희 매장 보면 다 일일이 이렇게 등받이가 엄청 다 높거든요. 뒤에 있는 손님과 이게 눈이라도 안 마주치면서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상정만 조금 매장이 작다 보니까 너무 높이면 깝깝해서 다른 매장보다 여기만 조금 낮아요. 이런 거를 처음 오픈하실 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아직까지도 원칙이 오픈할 때 3개월은 직원들하고 몸을 부딪힌다거든요. 전 매장에 오픈할 때는 저희가 가서 시스템을 같이 직원들하고 잡고 3개월 정도는 출퇴근을 똑같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작업대에 5cm 낮은 거랑 높은 거에 따라서 진짜 어깨 아픈 게 엄청 다르거든요. 막 발판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키 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낮은 작업대로 지금 넣는 작업을 14일 날 할 거거든요. 인테리어는 정말 현장에 답이 있네요. 경험자의 조언을 받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하고 좀 잘 맞아야 되는 게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쁘게만 만들려고 해요. 인테리어 팀만 따라가면 힘을 줘야 될 곳과 힘을 안 줘도 될 곳까지도 다 같이 줘버리니까 견적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상권 조사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그렇고 결국에는 현장에 답이 다 있는 거네요. 그쵸. 현장을 모르면 예쁜 매장은 만들 수 있는데 오래 가는 매장은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처음 매장 오픈할 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예전에 45평에 테이블을 35개를 넣었거든요. 손님들한테 안개마을 그런 별명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당동이 월세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동시간에 고깃집은 손님이 안 일어나니까 손님을 무조건 많이 받을 거야. 그러려면 테이블 많아야 돼. 이 생각을 하고 테이블을 진짜 넣을 수 있는 만큼 다 넣었어요. 미친 거거든요, 진짜. 여기가 45평인데 테이블 16개 있어요. 네. 근데 여기도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1년차 지날 때마다 테이블을 막 한두 개씩 뺐죠. 사장님, 오늘은 고기 연기 빨아들이는 기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로스터라고 고기 연기 빨아들이는 기계예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싼 거는 20, 30만 원짜리도 있고요. 제작해서 막 하나에당 7, 80만 원 이렇게 개당 하는 것도 있어요. 매장 이제 그 개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진짜 로스터 막 2, 3천만 원치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첫 오픈 때는 이렇게 막 다 갖춰서 하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큰데 장비나 기물 같은 건 어떤 기준으로 준비를 하면 좋아요?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선반 같은 거는 딱 깨끗이 닦아서 쓰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릇도 요즘 막 키로수로 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는 냉장고라던가 그런 부분은 절대 중고로 사지 마라. AS 기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버는 쪽쪽 고치는데 다 쓰는 결국에 새 걸 사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 테이블의 화로가 제일 중요해서 여기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면 다른 데는 다 가볍게 힘을 빼고 오로지 돈을 여기만 쓴다던가 셀프바가 좀 중요한 매장을 할 거다 그럼 셀프바 하나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힘을 다 빼고 그게 오늘 인테리어에도 훨씬 도움이 돼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거기가 더 중심이 되니까 손님 눈에도 더 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분만 힘을 주고 나머지는 힘을 빼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 해외 배송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싸거든요. 문제가 AS가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모품이라서 썼다 버리고 새로 사는 거다 그럼 그 비용을 좀 따져보죠. 고장날 때마다 버리고 하는 돈이나 AS 받는 게 어느 게 더 이득인지 따져서 직구할 때도 있고 업체에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매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파사드, 내부에 힘을 뺄 거면 외부에. 왜냐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손님이. 손님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파사드를 만들어라. 이 부분은 첫 오픈 때만 아니라 이미 매장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오픈 전에 직원은 몇 명이나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너무 미리 직원을 뽑아놔도 다 도망가요. 파추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좀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주방에 이런 설거지 같은 부분은 그런 이모님들로 좀 많이 뽑고 있고요. 많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면 좋아요? 테이블이 16개면 2개씩 보면 8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8명은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이 매장에서 얼마를 팔고 싶은지 일단 창업을 할 거면 정해야 돼요. 체류 시간을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몇 테이블을 하루에 봐야 돌릴 수 있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2명 정도 더 뽑기는 해요. 꿀팁이네요. 그러면 언제부터 채용 공고를 내는 게 좋아요? 저희는 인테리어 할 때 현수막을 크게 걸어요. 전화번호도 거기다 해놓고 공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해서 오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2주 전쯤에는 이제 채용 공고를 내서 면접을 계속 봐요. 직원을 고를 때 연령대나 성별도 고려하는 게 좋아요? 고려하는 게 좋죠. 솔직히 저는 남자 직원들이 훨씬 더 편하기도 하고 주방에는 조금 안정감 있는 건 이모님들. 저희 매장에는 지극히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로 좀 세팅이 많이 돼 있긴 해요. 주방에는 좀 이모님들이 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모님들을 많이 고용해 놓고요. 홀에는 젊은 청년 에너지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고깃집이다 보니까 그래도 불판도 무겁고 숯도 쓰고 하다 보니까 여자애들도 잘하는 애들은 정말 잘하는데 남자애들이 조금 더 이런 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직원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거든요. 직원은 그냥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훨씬 좀 편한 것 같아요. 점잖아요. 우리가 언제 사람이 있어서 장사를 했냐. 그냥 하자. 진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손님이 덜 받죠. 그런 결정들을 해주죠. 저희들의 판단을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죠. 저희가 연락이 안 될 때는 누군가 또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를 대신해서 점장들이 그런 판단을 또 해주고 보통 이제 저희는 매장이 많아지다 보니까 모든 소통은 거의 점장들 하고만 해요. 어제 매니저 간담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점장들만 하다 보니까 매니저들도 이제 차기 관리자들이니까 대표님들 생각도 더 듣고 싶다 해서 이제 어제 진행을 한 거였어요.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창업을 하러 온 친구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레시피는 솔직히 돈 주면 다 요즘 할 수 있어요. 이 매장을 오래 갈 수 있게 운영하는 거는 직원들이랑 이게 합이 맞아야 이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대망의 오픈 날이 다가오면 제일 떨리는 날이잖아요. 오픈 첫날에 꼭 주의해야 할 것 알려주세요. 지인 초대를 하지 마라. 저의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화환 같은 거 놓지 마라 그래요. 아무리 베테랑들이 와서 오픈을 해도 손발이 안 맞아요. 왜냐면 환경도 바뀌었고 위치도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손발 맞추는데 시간이 일주일, 2주일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화환이 갈려 있거나 하면은 이 들어오는 손님 자체가 너 오픈했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내가 평가해 줄게. 입을 많이 대요. 아, 이건 어떠네? 짜네. 저희 매장끼리도 오픈했을 때 막 다른 지점에 와서 먹으면 쟤는 왜 일을 저렇게 할까요? 직원들도 하물며 그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평가를 하려고 해서 초반에는 일단 손발이 맞춰지는 일주일 정도를 가져라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손발이 좀 잘 맞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화환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저희 지인들도 초대해서 밥 먹으러 한번 오던가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들어온 손님한테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시켜서 내보낼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먹으면 괜찮으면 그냥 가. 그런 걸 기준을 세우는 기간인 거네요. 오픈하고 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냉면 컴플레인이 계속 나온다던가 그러면 이제 매뉴얼을 지키고 있는지 뭔가 재료가 문제가 생겨서 들어왔는데 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한 건지 리뷰 같은 거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마지막으로 오픈 준비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실 사장님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요즘은 좀 창업을 해라. 저희끼리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면 그냥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좋은 사장님하고 함께 가라. 왜냐면 요즘은 회사를 키우고 싶어하는 요식업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자기가 하긴 좀 부족하고 한 친구들은 전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메뉴 개발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슈퍼바이저를 해볼 수도 있고 안정적이잖아요. 그래도 나만의 컨셉으로 하고 싶으면 손님이 좋아하는 건지를 판단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기가 술 좋아한다고 해서 술집 한대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안주만 갖다 놔요. 근데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고 또 내가 원하는 타겟층이 원하는 걸 팔아라. 가게는 하루만 해도 다 세팅이 되고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운영은 쌓이는 것 같아요. 쌓여가지고 이게 오래 가는 매장이냐 식어버려서 없어지는 매장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군대 갔다 와서 지원했나? 알바했나? 고깃집 계속 하고 싶다고. 그래서 최연소 점장이에요. 재건아 너 27이야? 26? 26이래요. 근데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교도 졸업하러 갔다 왔어. 우와, 대박이다. 응. 엄청난 인연이네요.